대단원, 이단원은 상학함수입니다. 제가 보통 정규 수업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막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여기까지 오고 나면 리셋,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숙제가 밀린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완전히 앞에 거랑 상관없는 상학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5단원 이야기를 할 텐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약간 난해하죠. 이거 왜냐면 여기도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조금 뭐 앞에 지수는 그래도 본 적 있는데 로그도 완전 생판 처음 보는 숫자였다면 상학함수도 이게 감을 잡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빨리 용어 정리를 하고 제가 할 설명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시초선과 동경입니다. 시초선이라는 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선이란 소리고 동경이라는 건 일종의 반직선인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동경 어디 안 써 있나? 아 여기 써 있죠. XOP의 크기를 OX 위치에서 회전한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할 때 우리 보통 반시계로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각의 크기 이걸 이제 알파라고 해보면 요 OP라는 반직선을 우리 동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각도 자체가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각도를 쟀잖아요. 이게 못을 박아놓고 시계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바퀴를 꼬박 다 돌면 다시 시초선에 와서 딱 멈추거든. 그러니까 이 동경의 위치 혹은 동경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정말로 여기서 요만큼만 돌아간 건지 아니면 반대로 돌아서 여기서 멈춘 건지 아니면 두 바퀴 한 돌고 여기서 멈춘 건지 사실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꼬박 돌아버리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온 일반각이라는 게 첫 번째 정의로 나오게 되는데 저 일반각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위치에 동경이 서 있다는 건 딱 알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몇 바퀴를 더 돌아서 멈췄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360도 곱하기 n, 요 n에다가는 정수 넣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n의 정수를 넣는 이유는 만약에 n이 0이었으면 정말로 요만큼 돌아갔다는 이야기고요. n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n이 3이면 세 바퀴 돌고 알파에서 멈췄다 이런 이야기고 보통 쓸 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요 뒤에 오는 알파도 얘도요 보통은 이제 0에서 360도 사이에 한 바퀴 안쪽에 있는 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OP라는 동경에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지금 여기 책에는 없고 뒤에 문제로는 나오는데 동경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초선은 똑같이 있고 보통 X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은 똑같이 있고 동경 두 개가 표시되어 있을 때 그 두 동경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걸 X축이라고 볼까요? 편의상 X축, Y축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상태를 우리 일치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얘네 둘이 일치한다고 해서 일반각도 완전히 일치하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각도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요 동경을 알파, 요 동경을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는 알파 나름대로 360도 곱하기 뭐 할까요? 뭐 그냥 정수 아무거나 하는 거야. P는 정수예요. 더하기 세타 도.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베타라는 것도 얘 나름대로 360도 곱하기 Q 더하기 세타 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다 보니까 요 뒤에 오는 요 찌꺼기 둘이 똑같아가지고 하필이면 일치하는 경우인데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 우리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두 동경을 빼면 누가 되냐면
여기 세타는 알아서 없어지고요. 360도 곱하기 P에서 360도 곱하기 Q만 남아요. 즉 360도 곱하기 N은 당연히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거 어렵게 설명했지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동경 둘이 일치하는 경우면 둘이 빼봐. 그냥 몇 바퀴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딱 몇 바퀴. 뭐 빵일 수도 있고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바퀴, 마이너스 2바퀴 등등이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비교해야 될 것도 이런 것도 있겠지. 똑같이 알파라는 녀석을 파란 거로 나타냈을 때 요걸 알파라고 보고요. 베타를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거는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 같은 경우엔 알파를 360도 곱하기 P 더하기 세타도 요거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베타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도 이제 이 360도 곱하기 Q 이거는 예의상 붙는 거예요. 일반각이니까. 그럼 얘는 일단 몇 바퀴를 돌아서 시초선에 와서 멈췄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또 세타이기 때문에 180도만큼 더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타만큼 더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180도만큼 더 가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가면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도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얘네 두 개를 뺍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은 예의상 붙는 거고 180도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 세타를 없애려고 둘이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빼보면 뭐 360 여기 빼기 180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뭐 빼기 180이나 더하기 180이나 뭐 정수가 달라지면 되는 거라서 그냥 차이가 180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알파라고 보고요. 여기 세타도예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제 여기가 세타인 상태가 되겠죠. 요런 상태라고 보면 이거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세타를 더한 녀석이고요. 베타라는 건 n 말고 p라고 합시다. 똑같이 계속 p 360도 곱하기 q에다가 이젠 세타를 빼야 되겠죠. 몇 바퀴를 돌고 나서 거꾸로 세타만큼 온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의 위치 관계를 볼 때 빼면 세타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두 개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 해보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타가 사라질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은 더 해보면 그냥 딱 몇 바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Y축 대칭도 하나 해야겠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요거 알파라고 볼 거예요. 여기 세타도.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얘가 베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도가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럼 제가 손으로 안 써도 뭔지 알겠죠. 알파는 뭐야? 360도 P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예요. 앞에 다 썼는데 안 쓰기 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했고요. 베타는 뭐겠어요? 360도 더하기 Q. 시초선에 도착했고 180도만큼 더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돌아온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알파랑 베타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둘이 더해야 돼요. 그래야 세타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둘이 더해보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를 더한 게 됩니다. 알파, 베타 둘이 더하면 몇 바퀴 돌고 180도가 더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된다고요. 자리 없어서 더 안 쓸 건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인 거,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림만 빨리 보면 이런 거예요. x축, y축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알파는 얘겠죠? 요거 세타도야. 그럼 베타가 이쪽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여기가 세타도여서 얘는 여전히 계속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누가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q에다가 90도를 더하고 세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얘는 세타를 더한 거고 얘는 세타를 뺀 거니까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할 건데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세타는 사라지니까 360도 n에다가 90도가 남겠죠. 그죠? 요만큼이 남을 거라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를 또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를 세타도라고 보면 얘한테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니까 베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알파는 원래 거랑 똑같고 베타는 몇 바퀴 돌고 나서 270도를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 둘이 더하면 360도 n 더하기 270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려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그림 가지고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국 아셔야 되는 건 노란색이겠죠.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경우엔 빼서 어떤 경우엔 더해서 360도 n 아니면 360도에다 180도 더한 거 등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이 그림 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고 책이 있으니까 책을 잠깐 보시면 이게 유형 3번이거든요. 그 설명 나와 있는 66페이지에는 안 써 있고요. 6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유형 3번 위에 박스로 말만 이렇게 써 있어요. 결과 제가 노란색으로 칠판에 쓴 거 있죠. 요것만 결과로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그 호도법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각도를 재는 그냥 또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금 어려운 소리다만 이걸 라디안이라고 읽는데 차원이 없는 개수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 그러면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그래서 1도라는 건 한 바퀴를 360 조각 냈을 때 한 각도 크기잖아요. 그럼 1라디안에 해당하는 정의는 뭐냐면 부채꼴이 필요하대요. 부채꼴을 가지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 호도법이 생겨난 이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고 치고 요 호의 길이 보통 호의 길이를 L로 반지름의 크기는 R로 중심각의 크기 뭐 60분법으로 알파도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한 바퀴를 다 구하는 거지. 그게 2파이 R이었고요. 거기 중에 360도 분의 알파, 360 조각 냈을 때 알파계를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 뒤에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분모에 있는 360도, 분자에 있는 2파이 이것들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고요. 뒤에 R하고 알파도 이거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결국 이 호의 길이라는 건 얘한테 정비례하는 거고 얘한테 정비례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되고 중심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거라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 둘 사이에 뭐랄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수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호의 길이라는 건 결국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각도 가지고 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스럽게 생겨먹은 60분법이랑 60분법이 왜 생겼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그냥 각도를 재고 싶은데 그냥 우리 10진법 쓰니까 야 그냥 10이라고 하자. 너무 큰데? 100이라고 하자. 100이라고 해놨더니 2등분은 돼. 3등분이 안 돼요. 100은 3등분이 안 되잖아. 야 그럼 3의 배수여야겠는데? 그 3의 배수를 한 거야. 그래서 2하고 3이라고 해서 6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숫자도 너무 작잖아요. 2조각, 3조각만 내는 게 아니고 5조각도 내고 10조각도 내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다가 그냥 한 바퀴가 360도가 된 거야. 별 대단히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지. 그렇게 해야 이제 3등분도 되고 4등분도 되고 5등분도 되고 6등분도 되거든요. 7등분까지 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7은 빼고 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 360도라고 얘기한 것도 그닥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아닌데
이거 잴 때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야 어차피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인데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몇 배나 되는지는 어차피 각도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이 각도를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 호의 길이의 비율로 그냥 나타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가 뭐였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각도, 그걸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즉 이걸 좀 편하게 나타내려고 뭘로?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이 둘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게 그냥 호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였는데 얘는 이거 둘이 곱한 거에 지저분한 숫자를 더 곱해서 만들 거니까 그냥 이거는 똑같이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어서 이 단위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얘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60분법 디그리, 각도, 저 도라는 단위를 도라는 단위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얘를 그냥 길이의 비율처럼 나타내보자 해서 만든 게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잖아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R 곱하기 세타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세타 라디안으로 나타내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얘 때문에 만들어진 그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얘하고 얘는 단위가 같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요 알파 도하고 360도분의 2파 이걸 섞어서 그냥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호도법이랑 60분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공식으로 180도 분의 파이 그거 갖다 써서 어떻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360도라고 했던 거 한 바퀴에 해당하는 부채꼴이라고 칩시다. 중심각이 360도짜리.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나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뭐라고 해야 말이 되냐면 2파이라고 해야 말이 돼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2파이거든.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2파이. R 어디 갔어? R. 얘가 지금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거든요. 원주의 길이. 이거를 R 곱하기 중심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2파이라고 해야 말이 된다는 거야. 한 바퀴에 해당하는 세타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내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각도 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원주율 해치지 않고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1라디안이라는 건 얘랑 길이가 같은 건데 그래서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360도라는 60분법의 각도가 2파이라고 하는 호도법의 단위와 같은 것이 되더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호의 길이를 아주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둘이 약분해가지고요. 우리 보통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같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이제는 요 라디안이라는 건 안 쓸게요. 귀찮아가지고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비율을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쓰는 각도는 어차피 정해져 있죠.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말하는 거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 뒤로 뭐 계속 가긴 갈 텐데 그래봤자 쓰는 라디안이 뻔하다는 거야. 0도면 당연히 0 라디안이고요. 30도면 6으로 나눈 거잖아요. 얘도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45도면 이거 4등분 한 거잖아요. 이건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60도면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90도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자주 쓰는 애들 몇 개는 이제 눈에 확 익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의 경우에는 뭐 자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요 호도법이라는 각도 체계를 가지고
호의 길이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말고 넓이도 구하잖아요. 요 녀석의 넓이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해서 구했거든. 근데 지금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 이걸 세타로 바꿔 쓰기로 했으니까 360도 분의 2파이가 와야 되거든. 근데 2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2 쓰고 2분의 1 뒤에 주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세타로 바꿔치기 싹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세타로 바꿔 쓰기로 한 거니까 요거 전체를 세타로 그냥 바꿔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 세타는 당연히 호도법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또 섞어서 여기 보면 r제곱 세타니까 r 하나 세타 하나 있죠. 그거를 l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요 세 개가 호도법 나올 때 부채꼴 가지고 물어보는 공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하고 넓이 정도.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공식이니까 외우시면 되는데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호도법이라는 체계 자체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넘어가기 전에 대충 요거 크기를 좀 뭐랄까 느낌상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런 건데 우리가 1라디안의 크기는 다시 말하지만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요때가 1라디안이거든요. 그럼 이 1라디안 우리는 60분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60분법은 좀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1라디안이라는 것의 크기를 대충 보려고 하는데 요 녀석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중에 60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약간 작아요. 왜 약간 작으냐면 반지름 요게 만약에 60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이어보면 얘랑 길이가 같은데 60도니까 얘까지 길이가 같아요.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지금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건 얘를 약간 구겨야죠. 이렇게 생겨먹은 정삼각형을 여기를 내가 눌러가지고 얘를 약간 구겨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야 돼. 호처럼. 그렇게 해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잡아 당겨서 펼쳐서 삼각형을 딱 만들면 60도니까 살짝 구겨진 상태. 그래서 60도보다는 약간 작은 게 1라디안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얘기로 180도를 우리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파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뭐라고 배우냐면 3.14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180도에 해당하는 건 라디안으로 바꾸면 3.1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걸 3등분을 한 게 60도거든요? 그럼 이건 1. 얼마 되겠죠? 60도에 해당하는 건 라디안으로 바꾸면 1보다 약간 커요. 다시 말해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작으냐면 이 정도 작다라는 걸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라디안이라고 한 거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 거나 그렇게 뭐 완전 생뚱맞게 새로운 이야기 아니고 파이를 3보다 약간 큰 숫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 소리나 같은 소리구나 정도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체계고 옆에 가서 그 문제 보시면 유형 4번 뭐 이런 데 보시면 이거 이제 초반에나 나오는 건데 초반에나 좀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연습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60분법이랑 호도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얘도 기계적으로 외우면 되게 헷갈려요.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건지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건지. 근데 비례식을 떠올리시면 아주 간편하게 되겠죠. 1번 같은 건 헷갈릴 리가 없어. 이건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거든요. 이런 애들을 많이 쓸 거고 잘 안 쓰는 이상한 숫자들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도에 뭐 붙어있는 이런 거
이 라디안이 파이분의 360도인가? 360도분의 파인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런 건 다 비례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번 같은 거 보시면 16도랑 라디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하고 라디안은 180도가 180도와 파이 라디안이 같은 비율을 가진 거니까 16도가 45분의 4파이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긴 비례식을 풀어보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냥. 그지? 그래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요 비례식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요. 저거랑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시면 되고, 말했지만 그냥 60분법에서의 각도도 당연히 각도의 크기에 정말로 그냥 그걸 나타낸 거고, 라디안도 그냥 단위만 바꿔치기 하는 거라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만 잘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는 싹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별거 아니지만 제일 밑에 있는 거 리을 같은 것도 보시면 요거는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이러한 애들이 다 같은 동경이에요. 일치하냐고 물어봤는데 일치하는 동경은 뭐 얘기하는 거다? 둘이 빼면 360도 n 되는 거다.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둘이 빼서 2파이 되는 거다. 2n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빼서 2n 파이인지 보란 이야기고요. 얘네 둘의 차이는 정말로 딱 2파이네요. 그죠? 그게 맞는 거고. 얘네 둘의 차이는 3을 빼면 16이니까 4파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두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두 개도 또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에 보시면 부채꼴 얘기가 나와서요. 요거까지 좀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550번인데 호의 길이 나와 있고 넓이 나와 있고 이걸로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어요. 호의 길이 보통 우리 L로 나타냈고요. 요거 R 세타 이렇게 풀었고요. 넓이 보통 S로 나타내는데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는 R 세타 대신에 2분의 1 R하고 L을 곱해서 만든다. 뭐 이렇게도 했는데 요게 6파이라고 되어 있고 요게 12파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럼 그걸로 R 구해지겠네? 얘가 6파이고 얘가 12파이면 요게 6파이란 이야기잖아요. 얘가 2란 이야기니까 R이 4구나. R이 4면 그걸로 세타도 금방 찾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거 하나만 풀고 갈까요? 553번. 자주 나오거든요. 553번. 보시면 약간 생뚱맞은데, 자, 둘레의 길이가 24 그랬으면 부채꼴은 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지름도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채꼴에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R이고요. 얘도 R이고 얘는 L이에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그죠? 얘가 지금 24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넓이거든요. 넓이는 우리 보통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말고 둘레의 길이에 보시면 R하고 L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R하고 L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면 2R 더하기 L이 일정한데 R 곱하기 L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R하고 L은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푸는 게 가장 빠르냐면 산술기가 가지고 푸는 게 가장 빠른 거지. 얘랑 둘이 더한 게 일정한데 그 둘이 곱한 걸 물어봤거든요. 최대값 언제다? 얘랑 둘이 같을 때. R이 2R이 10이고 L이 12일 때. R이 6이고 L이 12일 때. 그래서 이건 2분의 1, 6, 1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36이 되겠죠.
그때 반지름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다. 반지름이 6이야. 호의 길이가 10이래. 그럼 각도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2라디안일 때이거든요. 2라디안일 때라는 말은 1라디안이 60도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2라디안은 120도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가장 넓다. 왜냐하면 R과 L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세타가 2일 때라는 소리거든. 여기가 2라디안일 때가 가장 넓이가 넓을 때다라는 겁니다. 꽤 자주 나오거든요. 다른 문제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산술기하 가지고 주로 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함수 하기 전에 삼각 B 얘기를 짧게 하고. 삼각 B는 뭐였지? 삼각 B 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직각삼각형 떠올라야지, 그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삼각 B.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B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할 때 우리 보통 오른쪽 밑에다가 90도 두고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두지. 그렇게 해서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이렇게 찾죠.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찾았고요. 탄젠트 세타 그러면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삼각비 세 변의 길이의 비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세타 두고 여기에다 90도를 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는 세타의 크기가 0도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0도가 되면 삼각형이 안 되고 90도가 돼도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각도 3개밖에 없었다고요. 30도랑 45도랑 여기 60도랑 이렇게 3개만 하죠. 30도, 사인 30도 얼마죠? 기억나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그죠? 코사인은 뒤집어진 거. 아는 거 나오니까 막 신나고 그런가요? 아닌가? 탄젠트 어떻게 보죠? 요거 탄젠트 얼마였냐면 3분의 루트 3. 요거는 1, 요거는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보통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사인이랑 코사인 이용하는 거죠.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탄젠트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이렇게 A, B, C라고 하면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요 변의 길이가 C인데 사인 세타라는 건 C분의 B를 얘기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라는 건 C분의 A를 의미하는 거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A분의 B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C가 약분되면서 A분의 B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하시면 탄젠트라는 녀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삼각 B를 가지고 삼각함수의 값을 다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은 달달달 외우시고요. 외우는 김에 양옆으로 몇 개 꽂아 넣어서 0도일 때 하고 90도일 때도 할 텐데 이거는 삼각비가 아니라 이제 삼각함수의 값이 되겠죠. 사인 0도는 우리 0으로 계산하고요. 사인 90도는 1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도 뒤집어져서 이렇게 반대로 오게 되고요. 탄젠트의 경우엔 또 1분의 0이니까 빵이고요. 0분의 1이니까 없습니다. 값이요. 그죠? 그래서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라디안으로 따지면 0라디안,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요. 이 정도는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셔야 될 내용이고요. 수선은 이런 거거든요. 0에서 2분의 1이 되는데 이 2분의 1도 루트 1이라고 생각해 보면 0에서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싹 뒤집으시면 얘가 되고
요거 나누기 해서 탄젠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게 삼각 B였다면 삼각 함수는 삼각 B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 건데 삼각 함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고요. 이제는 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 중심좌표 원점이라고 하자고요. 요거 X축, 요거 Y축.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고요. 반지름 R, 여기도 R, 뭐 여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을 거예요. 요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 이은 선, 요 동경, 요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제는 라디안 씁시다 계속. 그럼 여기서 X축에다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X가 돼요. 요 길이는 Y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반지름인 R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삼각 B를 나타내 보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고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거든요.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껏 삼각함수라 그래서 원을 그렸는데 결국 저거랑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저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이 세타가 0에서 90도, 즉 1, 4분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 Y라는 점이 요 1, 4분면에 있는 부채꼴, 원주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다 옮겨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R은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지만 X 좌표나 Y 좌표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이나 코사인의 값 또는 탄젠트의 값이 음수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요 사인 코사인만 먼저 볼게요. 탄젠트 나중에 요 R이라고 써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써보면 X를 R 코사인 세타로 Y를 R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보시면 R은 반지름이니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세타가 변하면 X좌표 변하죠. 세타가 변하면 Y좌표 변하거든요. 이 점의 좌표 X, Y라고 써 있는데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제 새로운 좌표 축인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지. 듣고 일단 어디 넣어두세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는 이유는 0, 0에서 X만큼 Y만큼 평행이동하면 있는 점이야 라는 뜻으로 이걸 X, Y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점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중에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반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이 점을 딱 한 점밖에 없거든요. 이 점 하나만 딱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나타낼 때 순서를 바꿔서 야, 요 동경 요만큼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직선 위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R인 점이야 라고 표현하면 이 점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도 마찬가지라고요.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틀어져 있는 점, 직선 요 반직선 위에 거리가 R 되는 점이야 라고 하면 요 점 하나만 딱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동경의 크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함수라는 건 정의역도 있고 치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정의역이냐면 각도예요. 이 세타가 정의역이고요. X좌표 또는 Y좌표 얘네들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 볼까요? 이런 얘기야. 코사인 세타가 X좌표라서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세타가 변하면
x좌표가 변해요. 세타가 0이면 x좌표가 1이었다가 세타가 점점 커지면 돌아간다는 거야. 세타가 커진다는 건 세타가 점점 커지면 x좌표가 줄어요. 줄었다가 마이너스 r까지 왔다가 0 됐다가 다시 r이 되는 겁니다. 세타가 변하면 얘가 변하잖아요. 세타의 값이 얼마야? 라고 빡 때려 넣으면 x좌표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요. 세타가 변하면 y좌표가 변해요. 세타가 몇 라디안이야? 라고 빡 때려 넣으면 알아서 y좌표가 뿅 하고 나온다고요. 아니 여기서 야 90도 돌아갈 거야. 그러면 90도 돌아갔을 때 요점의 y좌표 r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삼각함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소리긴 하죠. 뭐 그렇긴 한데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정의역이고 뭐가 치역인지 정도는 알아야 해서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삼각함수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 원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요 원 위에 있는 원주 위에 있는 점 그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삼각함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앞부분에 뭐 66쪽 잠깐 보고 갈게요.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66쪽 가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로,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로 정의하고 이 함수들을 통틀어서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하겠대요. 지금 얘는 일부러 세타가 90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2, 4분면에 x, y를 찍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요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게 대신에 이쪽 각도로 돌아가면 이제 이런 오해를 좀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세타가 어디냐면 이만큼이에요. 얘가 세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찾으려면 사인 세타를 찾으려면 세타가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사인 세타는 이미 이거로 하기로 약속한 거야. r분의 y좌표로. 그러니까 이런 점이라고 쳤을 때 r분의 y좌표 요게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점에 해당하는 요 각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것 자체는 당연히 좀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얘는 1, 4분면에 있는 점을 가지고 삼각 B처럼 외우시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요 식 외워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4분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도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만든 게 밑에 보시면 표라고 되어 있어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부호라고. 각 4분면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나타낸 건데 이거 되게 부끄러운 사자성어 있죠? 이거 혹시 봤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심지어 정석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거냐면 1, 4분면은 전부 다 올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그래서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얼싸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상한 말까지 해가면서 외우실 필요가 없고 보면 이런 거라고요. 몇 4분면에 x좌표,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x좌표, y좌표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x좌표는 코사인이랑 관련이 있고요. y좌표는 사인이랑 관련이 있어요. 거꾸로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고요.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어요. 탄젠트는 x좌표, y좌표 두 개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1, 4분면을 생각해보면 1, 4분면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고요. 그 바람에 탄젠트도 양수예요. 그런데 2, 4분면으로 와서 보면 2, 4분면은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잖아요. x좌표는 음수고요. y좌표는 양수예요. 그래서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코사인은 음수, 그 바람에 탄젠트도 음수가 돼요.
3, 4분면 와서 보면 사인도 음수, x도 음수, y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 둘 다 음수, 원격결에 탄젠트가 양수.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요. 4, 4분면 다시 와서 보면 x좌표만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래서 탄젠트도 음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자리 차지 많이 하면서 표로 외워야 될 정도로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가 x좌표고 누가 y좌표인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건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x, y 이야기할 때 x를 먼저 얘기하거든. 근데 삼각비 얘기할 땐 사인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인이 y랑 연결돼 있는 애고 코사인이 x랑 연결돼 있는 거여가지고 약간 뭔가 삐그덕거리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누가 누구한테 연결된 건지만 잘 알고 계시면 그럼 얘는 굳이 외우실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얼싸안고 그만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요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그 표의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세 개 다 써 있고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는 거 보이죠? 각 4분면마다 누가 양수인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5번 박스에 이제 삼각 그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삼각 비 할 때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보시면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삼각 비 할 때도 했던 거고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r분의 y랑 r분의 x랑 x분의 y야. 정의니까 얘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r은 반지름이야. 무조건 양수거든요. 길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r은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x분의 y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건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그 옆에 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기도 나오는데 사인 세타라는 건 다시 써보면 이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코사인 세타 왜 이러는 거야? 집에 갈 때가 됐나? 아직 아닌데. 이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제곱해서 더하자고 한 건데 애초에 xy랑 r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r이라는 건 반지름이고 x좌표랑 y좌표거든요. 이게 1사분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x좌표의 길이랑 y좌표의 길이랑 반지름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인을 제곱하면 r제곱분의 y제곱이고요. 코사인을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인데 그래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시면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요. 얘는 r제곱분의 r제곱이어서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도가 둘이 똑같은 세타라면 항상 1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뭐 할 때 쓰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뭔가 이제 문자를 통일할 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뭐 사인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코사인으로 식을 다 통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게 되고요. 복잡하게 생긴 식을 간단히 할 때도 꽤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고 여기에다가 지금 책에는 안 써 있는데 그 두 개를 섞어 가지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랑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 섞어서 뭘 하냐면 이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건데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탄젠트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생긴 식도 마치 공식인 것처럼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뭐 되게 새로운 식은 아니고요. 차라리 문제 푸는 와중에 혹시 탄젠트가 눈에 보이면 이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와중에 문제 푸는 와중에 탄젠트가 눈에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탄젠트 제곱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걸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해결이 될 거다입니다. 유형 6번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문제 뭐가 있는지. 554번이고요. 원점 5가 있고요. 점 P가 12, 마이너스 5래요. 약간 반가운 숫자여야 되는데 12하고 5는 12, 아닌가 보네.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동경이 있고요. 그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죠? 뭐 앞에 숫자 곱해져 있는 건 지저분할까 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대충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이런 거지. 잘 그릴 자신이 없지만 X축, Y축에 12, 마이너스 5가 뭐 대충 한 요쯤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이런데 12, 마이너스 5가 여기 있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는 동경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니까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이게 세타입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한다고요? 원을 생각한다고요? 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상하네. 너무 이상하잖아. 제 마음은 알겠죠? 이렇게 생긴 원이 되고요. 요 원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죠? 요 점의 좌표가 12, 마이너스 5고요.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서 빗변의 길이 생각하는 겁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13입니다. 그죠? 5대 12 대 13은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요 점에 해당하는 x좌표랑 y좌표. x좌표는 우리 어떻게 생겼다고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어요. 뭐 반대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 x,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r이 13인 거 나와 있고 x좌표랑 y좌표도 나와 있잖아요. 13분의 12는 r분의 x니까 코사인 세타. 13분의 마이너스 5는 r분의 y니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12분의 마이너스 5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만 잘 외우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제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뭐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정도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13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문제 푸실 때 그냥 값을 물어보는, 초반이니까요. 값을 물어보는 정도라면 이렇게 원 하나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6번, 557번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까요? 괜찮은가요? 둘 다? 네, 그죠? 위에 거는 다들 10분의 3이라고 잘 찾으셨고, 밑에 있는 것도 요 직선이 나타내는 건 이제 원 그려가지고요. 교점 살펴보시면 되고, 당연히 A랑 B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런 애들을 다 A, B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요. 나타내 보시면 알아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답이 되고요. 답이 뭐였더라? 2분의 1 빼기 3루트 3 이렇게 그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유형은요. 이거 사분면의 부호 물어보는 건데, 말했지만 전부 다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어떤 녀석이 X좌표랑 Y좌표랑 관련 있는 건지만 잘 아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녀석이어서 이렇게 예제가 많을 필요가 없는 주제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예의상 이런 걸 하나 풀어볼까요? 뭐 이거 562번? 막 어려울 거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막 넘어가기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 564번도 하세요. 562번 하고 564번. 제가 풀어보라고 한 건 우리가 앞에 원래 일반각 문제 풀 때 유형으로 2번인데 그거 제가 스킵하고 넘어와서 그래서 밑에 걸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요. 일단 요 위에 있는 건 괜찮죠. 562번 같은 경우에 요거 우리 복소수 할 때 하던 거고요. 루트 둘이 붙였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란 이야기고,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인데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니까 y좌표가 음수고 x좌표가 양수래요. 그래서 사사분면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사분면에 해당하는 세타를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이제 대부분 사사분면이라고 답을 썼는데 보시면 탄젠트가 섞여 있으니까 탄젠트를 다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꿔 써보면 이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 제가 그냥 C하고 S라고만 쓸게요. 얘가 0보다 크다인데 사인은 원래 제곱이니까 됐고,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래요. 즉 X좌표가 양수구나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코사인이랑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서 다 날아가고 그냥 사인만 남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음수다라는 얘기니까 Y좌표가 음수구나. 그래서 이제 사사분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타라는 걸 위에서 본 것처럼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일반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누가 와야 되냐면 얘가 와야 돼요. 몇 바퀴를 돌아서 사사분면에 멈춘지 몰라요. 세타라는 게 문제 잘 보시면 우리 위에서 문제 풀 때는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다라고 아예 단서를 딱 달아줬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세타의 범위를.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는 특별히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분의 세타를 고려해보면 얘는 n파이 더하기 파이고요. 얘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예요. 그럼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분면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n이 만약에 0이었으면 4분의 3파이에서 파이 사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n이 1이었으면 파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파이 사이니까 여기 있어요. n이 또 2 되면 여기 있고요. 3이면 여기 있고 4 되면 여기 있고 5 되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골라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유형 8번, 9번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좀 식을 간단히 나타내 보세요거든요. 첫 번째 거 같이 풀어볼 텐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대표 문제인데 보시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간단히 하세요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찾아서 1로 바꾸고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1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 곱하기야? 근데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을 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이거 하고 이거인데, 물론 코사인 제곱을 뭐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하자면 바꿀 수 있어요. 사인 제곱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자면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얘랑 약분이 안 돼. 간단히 안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되게 간단한 녀석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죠?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 이런 거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찾아서 1로 바꾸는 게 당연히 우리가 시도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되면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대신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뭐 되는 거예요? 아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이 돼버려요. 분자는 인수분해 되죠?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그러면 하나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을 찾아서 1로 바꾸는 게 당연히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거꾸로
1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덩어리는 뭐 그냥 탄젠트만 나왔으니까 볼 거 없지. 이거 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1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 빼 1입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뭘 치니? 그래서 요거 번분수 해결하려면 분자 분모에 그냥 코사인 가볍게 하나씩 곱하시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좀 간단히 한 거고요. 앞에 있는 건 다시 요거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약분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를 하시면 쏙 하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난잡하게 써졌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쓰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고요.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하겠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골라본 문제고요. 그래서 그 유형의 제일 밑에 567번 있죠. 요거 하나 지금 풀어보도록 하시고 하고 나서 바로 옆에 568번 대표 문제 있죠. 그것도 하나 풀어봅시다. 제일 밑에 있는 건 됐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568번인데 요거는 왜 골라봤냐면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의 정의를 제가 이야기할 때 반지름이 R인 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원 중에 반지름이 1인 원 그걸 우리 단위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만약에 그 원 중에 반지름이 1이었으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면 요점의 좌표 x, y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그림 아까 거랑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찾아보면 이게 1분의 y가 돼요. 코사인 세타를 찾아보면 1분의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은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면 아예 그냥 x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예요. 원래 이거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r이 1이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처럼 그냥 요 값이 떨렁 나왔을 땐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에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그림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지만 그 얘기 왜 한 거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4인 점은 얘랑 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 4분면 그랬으니까 얘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점이 누구란 이야기냐면 얘란 이야기고요. 점의 위치가 지정이 됐다는 건 이런 애들 다 나온다는 이야기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코사인의 값 하나만 나왔지만 몇 사분면인지 나왔으니까 사인 값이 나와요. 물론 이제 식으로 찾을 때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아니 뭔 소리야. 그냥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코사인이 5분의 4라며. 그럼 사인 제곱이 사인이 뿔마에 5분의 3이겠지. 그런데 3, 4분면 그러면 y좌표 음수 마이너스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 하나 나왔을 때 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찾을 수 있다. 그림으로 봐도 반지름이 1인 원에 x좌표 5분의 4인 점 그럼 y좌표 2개 있을 텐데 그 중에 3, 4분면 이거 찾으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로 y좌표 찾으면 되고 x좌표 y좌표 가지고 탄젠트까지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사분면인지 나오면 좌표는 당연히 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옆에 유형업 있는 대로 가셔가지고 유형 10번하고 유형 11번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대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은데 572번, 576번에 대표 문제 여러분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 572번 같은 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왔고 제곱 빼기 제곱을 구하세요인데 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 나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숨겨져 있는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셔가지고
사인, 코사인의 값이 아예 다 찾아집니다. 그 유형이 다 그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두 개 다 비슷비슷했죠? 그래서 아이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왔지만 숨겨져 있는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라는 거 하나가 숨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거의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되고요. 이제 오해하지 말란 뜻으로 세타 이사분면이라고 나왔죠. 세타가 이사분면이라는 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란 이야기니까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항상 양수야 라는 소리를 하려고 이사분면이다 라고 나왔고요. 혹시 이런 정보가 없으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밑에 뭐 다 비슷하고요. 이사분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일사분면이래요. 다 양수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근각의 소의 관계 이용하는 거다. 그죠? 2차 방정식 두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이런 사실을 이용하는 거니까 옆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죠? 딱히 뭐 더 봐야 될 만한 거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시간 타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579번. 결국 이거 다 우리 앞에서 1학년 때 아직 1학년이니까 수학 상할 때 했던 곱셈 공식 변형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산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숨겨져 있는 식 하나만 찾으시면 뭐 다 그냥 유리식 산수하는 거, 유리수 산수하는 거였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상학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